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강아지 한복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자 당이 한복 만들기입니다. 먼저 패턴은 기본 패턴을 준비합니다. 밑단은 일자로 수정해 주었고 치마의 폭은 주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등판에 2배로 수정해 줍니다. 이번엔 당이인데요. 당이는 등판을 기준으로 해서 재단해 주시면 되는데 등판의 폭보다 좁게 길이는 3에서 한 6cm 정도 더 길게 재단해 주시고 등판의 진동둘레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이제 박음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이 박음질인데요. 당이는 안감과 겉감 각각 한 장씩 재단해 주었고요.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보도록 놓은 다음 목둘레와 어깨선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해 줍니다. 당이를 안감과 겉감 겉길이 마주보도록 놓은 다음 목둘레선과 어깨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해 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당이의 곡선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목둘레선은 아직 박음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이지만 가위밥 넣어주지 않고 박음질이 된 부분에만 가위밥 넣어줍니다. 가위밥을 다 넣어주었다면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후에는 박음질을 하지 않은 목둘레선을 통해서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당이는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후에 가운데에 액세서리를 박음질해 주세요. 액세서리는 당이 안감과 겉감을 합봉하기 전 겉감의 중심에 박음질을 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치마 박음질인데요. 치마도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보도록 놓아준 다음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해 줍니다. 저는 치마의 겉감은 한복 원단을 이용하고 안감은 면 직기 원단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치마의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보고 밑단을 박음질해 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치마의 둥근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그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후에는 뒤집어 주시고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뒤집어준 치마의 밑단선에 박음질을 해주시고 윗부분에는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2줄로 박음질 해줍니다. 치마를 뒤집어준 후 밑단선의 박음질은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단선을 박음질 해주었다면 치마의 허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2줄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는 되박음질 기능을 끄고 가장 큰 땀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허리 부분에 2줄로 박음질을 해준 후에는 밑실을 2줄을 동시에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지금 원단이 2겹이어서 좀 주름이 뻑뻑하게 잡히는데요. 주름은 가운데 쪽으로
몰아주시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치마의 주름의 폭은 등판의 폭과 같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패턴은 등판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치마를 반으로 접어서 이 주름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름은 치마의 가운데가 풍성하도록 넣어주시고 양쪽 가장자리는 조금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주름을 잡아준 치마는 등판과 연결해 줄 텐데요. 등판은 옆선이 박음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옆선에서 안으로 1cm 들어온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시접 방향을 맞춰서 겉길이 마주보도록 놓아준 다음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 후에 등판에는 미리 만들어준 당이도 박음질 해줄 텐데요. 이때 당이와 등판의 목둘레선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등판의 진동둘레보다 당이가 위로 1cm 올라가 있게 됩니다. 이 위치에 맞춰서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등판과 치마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을 거예요. 영상처럼 이렇게 시접 방향 맞춰서 놓아줄 거고 등판의 옆선에서 안으로 1cm 들어온 부분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마는 옆선이 박음질이 된 상태고 등판의 옆선이 박음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등판 옆선이 1cm 나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당이도 등판과 연결할 거예요. 당이와 등판의 목둘레선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목둘레선을 맞추게 되면 이 진동둘레 쪽에 있는 어깨선이 1cm 남아요. 등판이. 그게 정상입니다. 당이는 진동둘레 쪽 어깨선이 박음질이 된 상태고 등판은 진동둘레 쪽 어깨선이 박음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동둘레 쪽 어깨선에서 1cm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등판의 겉감에 당이와 치마가 연결된 상태고요. 이제 등판과 앞판을 연결할 거예요. 이때는 이 진동둘레 옆선을 맞춰서 진동둘레 위치를 잘 맞춰 주시고 앞판의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놓아주신 다음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안감도 등판과 앞판을 박음질 해줍니다. 먼저 겉감인데요. 겉감의 앞판과 등판에 어깨선을 맞춰서 박음질 할 텐데 이때 앞판의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진동둘레에 맞춰서 옆선 위치 맞춰준 다음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이를 박음질 해줄 때는 시접 0.5cm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셔야 등판과 앞판 어깨선 박음질 할 때 당이 박음질선이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감도 등판과 앞판을 겉길이 마주 놓고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안감과 겉감의 어깨선을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안감, 겉감을 합봉할 차례입니다. 이때 안감의 어깨선은 가름솔 해주시는데 요 겉감의 어깨선은 등판은 당위로 인해서 많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판의 어깨선은 그냥 앞판 쪽으로 놔준 다음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등판과 앞판을 연결해준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민소매 안감과 겉감 합봉할 때는 목둘레선과 앞판 쪽 그리고 진동둘레를 박음질 하는데 이번에는 목둘레선 박음질 안 할 거예요. 목둘레선은 박음질 안 하고 양쪽 요 단추 다는 부분과 진동둘레만 박음질 해줄 거예요.
강아지 여와 한복 당일 세트를 재단할 때 목둘레 선에는 시접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박음질을 하지 않을 거고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에 시접 1cm 되는 부분만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 후에 양쪽 진동둘레도 박음질 해줍니다. 진동둘레를 박음질할 때 이 등판 쪽에 오게 되면 당이가 안에 있습니다. 당이는 같이 박음질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이를 같이 박음질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동둘레 박음질 마무리해 주세요. 반대쪽 진동둘레도 당이를 박음질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양쪽 진동둘레에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가위밥을 넣을 때 완성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제 뒤집어 줄 텐데요. 어깨선을 통해서 앞판을 빼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목둘레선도 같이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경우 소형견 같은 경우 어깨선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 앞판을 꺼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둘레선이 박음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앞판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준 후에는 다림질 해주시고 이제 양쪽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등판과 앞판이 옆선이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겉길이 박음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등판의 옆선을 쫙 펼치고 앞판의 옆선도 쫙 펼쳐주고 우리 박음질된 요 진동둘레 박음질 선을 맞춰서 놓으면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의 옆선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쭉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한번 볼까요? 옆선을 등판과 앞판을 이렇게 맞춰줄 거고 진동둘레 박음질 해주었던 박음질 선을 맞춰서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놓는데 한쪽의 옆선은 안감에 창구멍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옆선 박음질인데요. 진동둘레 박음질 선을 맞춰서 딱 펼쳐주고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마주보도록 놓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서 한 번에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옆선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는데 한쪽의 안감에는 창구멍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안감과 겉감이 합봉되었고요. 이제 이 밑단선 박음질을 해줄 차례예요. 밑단선도 안감과 겉감이 겉길이 만나도록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마를 안으로 몰아넣고 우리 만두를 빚어주듯이 만두 피에 만두 속 넣고 빚어주듯이 속으로 다 넣어준 다음 밑단선끼리 만나도록 이렇게 감싸준 다음 밑단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요 한쪽 옆에 아까 남겨두었던 창구멍이 있습니다. 이 창구멍으로 나중에 뒤집어 줄 거예요. 우리 안감과 겉감의 밑단선이 만나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강아지 한복의 밑단선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이 안쪽에는 치마와 당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마와 당이를 좀 잘 정리해서 같이 박음질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복의 밑단을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제 뒤집어 줄 텐데요. 우리 옆선에 창구멍 남겨두었잖아요. 그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줄 거고, 이 한복은 지금 목둘레선이 박음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둘레선으로 뒤집으면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목둘레선으로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뒤집은 후에는 모서리는 송곳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림질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과 요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은 한번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창구멍 주었던 이 옆선 부분은 공구르기로 마감해 줍니다. 창구멍은 공구르기 해주신 다음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과 이 허리 부분은 박음질해서 한번 고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특히 허리 부분에는 치마가 연결되어 있는데 치마에는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박음질로 조금 눌러주시면 모양이 더 깔끔해질 거예요. 이제 목둘레선 박음질만 남았고요. 목둘레에는 이 하얀색 바이어스를 동정처럼 달아줄 거예요. 바이어스의 끝을 1cm 접어준 다음 바이어스 사이에 목둘레선 원단을 모두 넣어준 다음 박음질 해줄 거예요. 저는 바이어스의 폭을 1cm로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동정처럼 표현할 거라 조금 1.5cm 정도 폭을 넓게 해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바이어스의 끝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바이어스 사이에 원단을 모두 껴놓고 박음질 해주시고 랍바를 이용하실 분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랍바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박음질 해줄 거고요. 바이어스를 살짝 당겨서 바이어스 사이에 목둘레선 원단을 모두 껴준 다음 박음질 해줄 거고요. 원래 바이어스 박음질 할 때는 저는 가장자리 한 0.1cm 정도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하는데 이렇게 접어져 있는 바이어스 박음질 할 때는 간혹 바이어스 밑에 부분, 이 제일 바닥으로 가는 바이어스 이 뒷부분이 박음질이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한 0.2cm 정도 되는 부분에 들어온 부분 박음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박음질 하면서 계속 요 밑에 부분 바이어스도 같이 박음질 되는지 확인하면서 박음질 이어갑니다. 반대쪽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마감해 주세요. 이제 박음질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강아지, 여아, 당이 한복 세트는 당이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마치 두 벌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앞부분에 티단추만 달아주면 되고요.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쉽게 달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강아지 한복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첫 번째로 강아지 여아 한복 당이 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